72세 박미정 씨는 평생 처음으로 친구들과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로마, 파리, 스위스. 꿈만 같던 30일을 보내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명품 스카프와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 오늘따라 더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 앞 화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워온 난초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천사, 결혼기념일. 하지만 삑삑삑 소리만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의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누구냐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10분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며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집안의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라벤더 향 대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파가 바뀌었고 TV가 바뀌었고 벽에 걸려있던 남편과의 금혼식 사진은 낯선 추상화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바꾸면서 치웠다고 옛날 사진은 분위기가 어둡다고 말입니다. 미정 씨는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던 그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미정 씨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벽, 거대한 모니터 2개, 게이밍 의자, RGB 조명. 홈오피스로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정우가 재택 근무를 많이 해서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어디 갔냐고. 며느리는 창고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창고 같은 공간. 미정 씨의 물건들이 마구 던져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진 채 박스에, 사진첩은 바닥에, 남편의 유품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추억들이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웃는 얼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된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며 미정 씨의 물건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촌스럽고 공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자기네 거가 될 거라고 미리 정리한 거라고 말입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들 정우가 퇴근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정우는 이해하라고 자기도 집에서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자는데 넓은 방이 필요하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솔직히 같이 살면 불편하다고 따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시니어 주택이 좋다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다고 말입니다. 정후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엄마 연금이랑 아빠 보험금으로 원룸 하나 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보낸 이유,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 방을 치운 이유.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미정 씨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요즘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정훈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신발을 신으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을 누가 샀는지 기억하냐고. 정훈은 아버지가 샀다고 답했습니다.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라고. 30년 전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채권자들이 집을 가져가려 해서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고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고.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혼자 살 거라고. 다만 이 집에서 혼자 살 거라고. 아들 내가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3일을 주겠다고.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후가 소리쳤습니다. 진짜로 자기네를 쫓아내려는 거냐고. 미정 씨는 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배웠다고. 어떻게 쫓아내는지 배웠다고 말입니다. 미정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으로 부동산 상속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가장 평점이 높은 곳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정명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자신의 명의 집에 아들이 무단으로 거주하며 물건을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퇴거 요구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 증명부터 시작하면 2주 안에 정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미정 씨 단독 명의가 맞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단으로 거주한 불법 점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계산했습니다. 옷 100벌, 사진첩 20권, 남편의 금반지, 총 500만 원. 거기에 무단 거주 기간에 월세 1,800만 원. 합쳐서 2,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오늘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일 후 정훈의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7일 이내 퇴거, 손해배상 500만 원, 부당이득 1,800만 원, 합계 2,300만 원.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한 거라고. 7일 안에 나가라고. 돈 2,300만 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금하라고 말했습니다. 못 내면 법원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훈은 애원했지만 미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훈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800만 원을 구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집행관이 도착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고. 이 시간 안에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 나가면 짐은 전부 폐기 처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후와 며느리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 시간 후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짐가방과 박스만 나뒹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5201. 사랑해.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의 방으로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구를 주문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소파. 내일 배송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가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들이 설치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미정 씨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켰다고, 우리 집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00만 원밖에 못 구했다고,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됐다고, 800만 원만 보내라고. 대신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이라고 자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정후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밝은 크림색 벽지, 작은 화분들, 새 식기들. 안방에는 남편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정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1시간 후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정후가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정말 좋다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잘했다고, 그런 자식은 연락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는 여행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여행 가자고, 이번엔 일본으로 온천도 가고 벚꽃도 보자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72세, 73세, 75세. 늦은 나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미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됩니다. 72세 박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법은 약자의 편입니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노인복지관. 도와줄 곳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박미정 씨는 지금도 서울 대치동 1204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정후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2살에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